안녕하세요.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의 진행을 맡은 유승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전주원입니다. 앞으로 저와 승민 씨가 TV 더보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승민 씨, 첫 회니까 TV 더보기 소개를 간단히 해야겠죠? 네, 이 TV 더보기는 YTN 사이언스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만 모아서 알차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를 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과학 지식을 많이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소개될지 궁금해지는데요. TV 더보기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YTN 사이언스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 TV 더보기. 첫 번째, 전격 해부 코너에서는 수학 교육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을 위한 지침서, 수다학의 감상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불후의 명작 코너에서는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 지구 종말을 통해 지구와 소행성 충돌이 가져올 가상의 재앙을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번에는 이동 수단을 주제로 자전거와 전기 자동차에 숨겨진 과학 원리를 비교 분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1월 마지막 주 YTN 사이언스 볼만한 프로그램 코너까지. TV 더보기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YTN 사이언스를 대표하는 프로그램들로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코너는 현재 YTN 사이언스에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을 요리보고, 조리보고, 또 꼼꼼히 분석해보는 코너, 전격 해부인데요. 승민 씨, 오늘 처음으로 전격 해부해볼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자녀의 수학 성적 때문에 고민 중인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바로 신개념 수학 콘서트, 수다학입니다. 수학, 이 과목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풀기 힘든 수학 문제를 재미있는 수다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전격 해부 수다학, 지금 시작합니다. 수학이 어렵다고요? 재밌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고요? 수다학에서 그 해답을 드립니다.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신개념 수학교육 프로그램 수다학을 전격 해부합니다. 혹시 수포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줄인 말인데요. 이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그동안 수학은 그저 포기하고 싶고 따분한 과목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이 바로 수다학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막연히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은 물론 이런 자녀 때문에 고민인 학부모들에게 수학이란 과목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개념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수다학에선 수학을 어떤 식으로 재밌게 풀어나갈까요? 이 프로그램만의 감상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수다학의 감상 포인트 하나. 수학교육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수많은 강연자들이 수다학 무대에 섰는데요. 수학교육과 교수들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까지 수학교육에 일가견 있는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연자의 강의 방식은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수학 수업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다학의 감상 포인트 둘. 수다학에는 수학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 대신 전문가들이 수학에 담겨있는 재밌는 이야기나 원리를 쉽게 설명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무조건 외워야 하는 수학 공식 대신 사칙연산에 담겨있는 원리 등을 통해 수학 공식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통해 수학 공부를 하는 이른바 동아리 체험 수학과 같은 새로운 수학 교육을 소개하는 등 수학 강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수다학의 감상 포인트 셋. 수학과 관련 없는 분야를 수학에 접목시켜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술이나 퍼즐, 레크레이션, 영화 등을 통해 수학을 공부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른바 레크레이션 수학은 수학에 대해 흥미가 떨어졌을 때 놀이 창조를 통해 수학의 흥미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소개해줍니다. 수다학을 주목해야 하는 마지막 감상 포인트, 바로 수학을 비롯해 자녀 교육으로 걱정이 많은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수다학에서는 아이 성향에 따라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한다거나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물론 아이의 공부 성취도를 높이는 칭찬법이나 자녀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 등을 알려드립니다. 수학으로 고민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수다학.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니까 수다학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네요. 국내에서 네로라는 수학교육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안 볼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수학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고 하니까요. 자녀의 성적으로 고민 중인 분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놓치기 아까운 YTN 사이언스 명작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코너죠. 바로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번에 보실 명작 다큐멘터리는 지구 종말인데요. 승민 씨, 네. 혹시 소행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요즘 우주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우주에서 떠돌아다니는 작은 행성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이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지구와 충돌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주 불후의 명작 지구 종말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코너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코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과학 원리를 비교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주원 씨, 이번에는 어떤 주제죠? 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을 주제로 오랜 기간 인류의 운송수단이었던 자전거와 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코너, 불후의 명작부터 만나보시죠. 만약 소행성이 도시 한복판에 떨어진다면 인류에게 어떤 재앙이 올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다는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다큐멘터리 지구 종말을 통해 소행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태양계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행성이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조각들이 바로 소행성인데요. 주먹만큼 작은 것부터 도시만큼 큰 것까지 그 크기도 다양합니다. 그중 과거에 너비 10km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칙슬로 충돌이라고 불리는 사건으로 약 6,500만 년 전 멕시코 만 유타칸 반도에 소행성이 떨어지며 너비 160km, 깊이 13km의 운석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소행성 충돌 후 지구에는 충돌 자체보다 더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25톤이 넘는 재와 불이 붙은 소행성 조각들이 하늘 위로 튀어올랐고 주변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소행성이 현재 도시 한가운데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비 2km의 소행성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충돌 이틀 전까지도 하늘은 평상시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행성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할 때쯤엔 시속 6만에서 8만 킬로미터로 떨어질 텐데요. 이 엄청난 속도의 충격으로 땅에는 지름이 약 16에서 24km인 구덩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운석 구덩이에서 나온 물질들은 충돌의 반작용으로 우주까지 튕겨나갔다가 다시 빠르게 대기로 떨어지는데 바로 이때부터가 문제입니다. 기후의 이상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시속 160km의 바람이 부는 것은 물론 1분 후에는 규모 8.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수백 킬로미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하늘에서도 암석과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은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데요. 불꽃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게다가 이후엔 이 파편과 그 흐름이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는데 몇 주가 지나면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는 그늘이 드리우고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기온은 10도 이상 떨어지는 데다 작물이 자라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는데요. 곧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문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소행성 충돌. 인류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소행성 관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 오늘의 주제는 이동수단으로 주민 현장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자전거 편과 다큐S의 전기 자동차의 조용한 질주편을 비교 분석합니다. 오늘의 비교 분석 과학대 과학의 주제는 이동수단인데요. 제가 소개할 이동수단은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지금의 자전거와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1791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등장한 자전거 셀러리페르. 빨리 달리는 기계라는 뜻의 이 자전거에는 페달과 방향 전환 장치가 없습니다. 그 이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자전거 드라이지네를 거쳐서 페달에 달린 현대적인 자전거의 원형이 프랑스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벨로시페드라는 자전거인데요. 케르마 슈미라는 사람이 손님이 맡긴 드라이지네를 수리하다가 자전거에 페달을 달겠다는 묘안을 생각해냈고 나무 대신 철제 장비를 사용해 벨로시페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전거와 함께 비교해볼 이동수단은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전기자동차가 우리에게 알려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전기자동차는 언제부터 존재했던 것일까요? 사실 전기자동차의 역사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발명가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이 1909년 회사를 차려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정도였는데요. 최초의 전기자동차는 그보다 이른 1884년 영국의 발명가였던 토마스 파커가 기존의 연료자동차를 개조해 만든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무거운 배터리 중량과 충전에 걸리는 시간 등의 문제로 자동차 시장에서 밀려났다가 최근 배터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산악자전거 MTB, 요기자전거인 BMX처럼 현대 들어서 여가 생활을 위한 자전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자전거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 무엇이 있을까요? 자전거는 그 어떤 공해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녹색 생활을 실천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 유산소 운동까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페달을 굴리는 동안 심장과 폐의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등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자전거가 환경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면 이 전기자동차가 또 다른 장점을 가진 이동수단인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기자동차의 모터는 자기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이나 충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는데요. 또한
또한 배기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공해가 없다는 점도 큰 이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지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데요. 월 1250km를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비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휘발유차는 16만 원 정도 드는 반면 이 전기자동차는 2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자전거의 주행 속도는 최대 시속 25km입니다. 페달만을 굴려서 내는 속도치고 절대 낮은 속도는 아닌데요. 그렇다면 자전거는 어떤 원리로 이 같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걸까요? 두 바퀴만으로 자전거가 달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운동하는 물체는 관성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회전 운동 역시 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회전하는 물체는 계속 회전하려고 합니다. 이를 회전 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자전거가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수평인 회전축을 지닌 두 바퀴가 큰 회전 관성을 가지게 되고 이 관성이 큰 운동 에너지를 내면서 중심을 유지한 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자전거가 페달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 달린다면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연료로 달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기는 어떤 원리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를 모터로 움직여서 바퀴가 굴러가도록 합니다. 즉, 축전지에 있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모터를 구동시키는 원리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의 부품 중에는 충전 가능한 2차 전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재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주행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성능 좋은 2차 전지가 계속 개발된다면 전기 자동차를 널리 보급하는 시대를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전거와 또 전기 자동차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비교 분석 과학 대 과학, 이 코너 덕에 앞으로도 알찬 과학 지식이 정말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코너 브루의 명작에서도 소행성의 어마어마한 위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작은 크기라도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도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여행도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설마 소행성과 지구가 충돌하진 않겠죠? 네, 그렇겠죠. 자, 이제 마지막 코너죠. 바로 다음 주에 방송 예정인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이름하여 YTN 사이언스 볼만한 프로그램 코너입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얼마나 다양하고 또 유익한 정보가 담긴 프로그램이 방송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학교육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학 콘서트 수다학. 수학 영재들의 공부법은 따로 있다? 한대희 교수에게 배워보는 수학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 월요일 오전 10시 수다학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약육강식의 법칙이 살아있는 곤충의 세계를 소개하는 몬스터 곤충 전쟁이 월요일 오후 3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을 개그맨 오정태, 김경진과 함께 실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저녁 8시 지식실험 큐 놓치지 마세요. 영국 공영방송 BBC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양 다큐멘터리죠. BBC 특선 다큐가 월요일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YTN 사이언스 다큐. 월요일 밤 12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TV 과학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 당뇨 관리의 필수, 자가혈당 측정기에 담긴 과학 원리부터
미래 헬스 산업에 대한 전망까지 화요일 오전 10시 사과나무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름다운 국내의 자연풍광부터 동서양의 약초 등 의학상식까지 국내 특선 다큐가 화요일 오후 12시 여러분 안방을 찾아갑니다. 미지의 세계를 스포츠를 통해 탐험해보는 다큐 극한도전 와일드레이스가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움직임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화요일 저녁 8시 박문호의 뇌강의에서는 운동신경의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구와 우주에 관한 다양한 의문점을 풀어보는 놀라운 지구, 신비한 우주가 오전 1시에 방송됩니다. 진정한 직업 정신은 무엇일까요? 극도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극한 직업이 수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지구상의 외계인의 흔적을 추적해보는 미스터리 다큐 외계인이 수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과학을 통해 역사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죠. 한국사탐. 이번엔 현대인이 필수품인 전화를 역사를 통해 전화가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을 탐구해봅니다. 수요일 저녁 8시 한국사탐 놓치지 마세요. 전 세계의 교민들을 통해 현지의 문화체험을 해보는 시간. 글로벌 코리안이 수요일 밤 11시 50분에 방송됩니다. (21세기형) 글로벌 창의 인재들의 성공 신화를 들어보는 휴먼 강연 프로그램 청년 창업 런웨이. 이번 시간은 중고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성공한 청년 4명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채널 고정. 곧이어 우주의 화려한 영상을 통해 우주로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대우주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됩니다. 과거의 상징적인 사건과 우리 생활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역사와 과학을 접목시킨 빅 히스토리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 알찬 정보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죠. 소나기가 수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720만) 동포 사회 소식과 함께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 글로벌 코리안 플러스가 금요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영화 평론가 최강희와 함께하는 시네마 레인보우. 이번 시간은 영화 신작은 물론 얼음 요새를 주제로 영화 슈퍼맨, 겨울왕국 등에 나타난 영화 속 날씨의 모습을 소개해드립니다. 금요일 밤 11시 50분 시네마 레인보우 놓치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도 정말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첫 회라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봤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한 YTN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지식과 정보가 담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더보기의 유승민, 전주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